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2월 11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1일입니다. 주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회를 받았다. 상왕이 주상과 함께 윤공과 윤자당을 전송하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다. 상왕이 주상과 함께 연침에 나아가 평안도 관찰사 윤공과 평안도 도절제사 윤자당을 전송하였다. 윤공과 윤자당 모두 공신이므로 직접 전송한 것이다. 공신으로서 사명을 받던 자를 직접 전송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효령대군 이보, 영의정 부사 유정현, 자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한평군 조연, 의정부 참찬 병계량, 예조판서 허조, 병조판서 조말생, 병조참판 이명덕, 대사은 허지, 지신사 원숙 등이 연회에 참석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예조도 전송하는 연회를 베푸는가 하자 허조가 아뢰기를 현재 공사를 불문하고 연회를 금지하였으므로 베풀지 않습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공신도감의 연회는 공적인 연회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예조의 전송 연회는 대언이 명을 받들고서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는 것이니 어찌 공적인 연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윤허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 섬나라 외인의 배 300여 척이 삼국을 침략하고자 한다고 들었다. 우리와 불화를 조성하지는 않겠는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상왕이 윤공과 윤자당에게 활과 하사를 내려주고 주상이 전립을 내려주었다. 다음은 12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허지가 하연의 처벌 문제와 김한로의 안치 장소 등에 관해 아뢰다. 허지가 아뢰기를 하연은 근신의 수장으로서 왕명의 출납을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속으로 간사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밀지를 칭탁하여 상왕과 주상을 이간질하였으니 법에 따라 논제하소서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하연은 사소한 가시를 범하였을 뿐이니 책망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허지가 또 아뢰기를 김한로는 대역죄를 저질렀는데 청주에 안치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국론이 그렇다면 나주에 안치하라 하였다. 허지가 또 상왕에게 아뢰기를 정용수는 몹시 불충한 자이니 그의 아들 정관을 중의위로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에게 아뢰라 하였다. 법을 어기고 덕문고를 친 한 조륜을 아버지 조영무의 공을 참작해 용서하다. 이보다 앞서 한산부원군 조영무의 아들 정고사 조륜이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도 기생과 엄난하게 놀았으므로 사헌부가 그를 탄핵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공신의 자손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의 조부와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륜은 상중의 제멋대로 엄난한 짓을 하였으니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율문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륜이 중의위에 농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덕문고를 치면서 하소연하기를 신은 사실 기생과 엄난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착오가 있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조륜이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었다면 어째서 당시에 소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야 덕문고를 치는가. 형조에 내려 처벌하라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뵈었는데 상왕이 말하기를 조륜이 비록 죄가 있지만 조영무의 공으로 보자면 그의 자손까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주상이 원숙에게 명하여 조륜을 불러 꾸짖기를 내가 법을 어기고 덕문고를 쳤으니 의당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내 아버지를 존중하여 너를 용서한다 하였다. 다음은 13일입니다. 햇무리가 쳤다. 대사은 허지가 정용수와 신효창의 처벌을 청하니 주상이 상왕에게 아뢰겠다고 하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대사은 허지가 정용수와 신효창의 처벌을 청하기를 만약 명을 받아 태상왕을 호종하였다는 일을 가지고 변명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행궁을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서 군사가 개멸됨에 따라 도망쳐 왔으니 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병고를 관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상왕께 아뢰겠다 하였다. 병계량, 허조 등과 과거 제도에 관해 논의하다. 예조가 아랜 것으로 인해 과거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상이 묻기를 과거에서 원점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게 한 법은 어째서 만들었는가 하니 병계량과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생원이 학관에 저장된 양식을 두 끼 먹는 것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생원들이 상제, 동제와 서제에 기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을 만들어 원점 300점을 채운 후에야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병계량이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2번 과거를 주관해보니 강경하는 법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자들은 입으로 읽는데 구애되어 한갓 송선만을 업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그 기질이 고루하고 꽉 막혀서 사부를 짓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관이 거자를 면대하는데 어떻게 사심이 없겠습니까? 고려 때에 복미하는 법을 만든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권건이 늘 이러한 폐단을 걱정하여 상서하여 강경을 폐지하기를 청하자 상왕께서 그대로 따랐었는데 정유년 1417 태종 17에 문신 한두 사람의 계책을 써서 다시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활을 쏘는 것은 유희로서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하는 것인데 지금 경중의 자제들이 문과는 합격할 수 없다고 여겨 모두 묵과로 쏠려버리니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맹사성이 아뢰기를 예전에 진사과를 두어 입격한 자는 임금이 계신 주렴 앞에서 이름을 불러 특별히 총회하자 사람마다 모두 기꺼이 진사과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시만 두고 있으며 그 정원은 100명뿐이니 의당 정원을 늘려 학문의 뜻을 둔 선비를 장려해야 합니다. 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정도전이 처음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시와 합쳤으니 이색이 매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또 말하기를 초장에서 오경이를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초장에 원래 오경이가 있으니 어떠한 경우는 오경전부에서 문제를 내고 어떠한 경우는 삼경에서 문제를 내며 어떠한 경우는 일경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초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강경을 대체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허지가 아뢰기를 의리에 해가 된다면 고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의리에 해가 없다면 경제육전에 기재된 내용은 태조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이므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자들이 만약 사심이 없다면 선비를 선발할 때 어찌 부정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대사헌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하자 변계량이 아뢰기를 법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의금부가 도망쳐 숨은 박섭의 아들 박의손을 체포를 청했는데 상황이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박섭의 아들 박의손이 자찬역에 이르러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고문을 보내어 체포하소서 하였는데 상황이 말하기를 박의손은 아버지의 죄가 무거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도망쳐 숨은 것이니 내버려 두고 찾지 않는다면 스스로 배소에 이를 것이다. 굳이 억지로 찾을 필요 없다 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윤공과 윤자당을 전송하게 하다. 예조에 명하여 평안도 관찰사 윤공과 평안도 도절제사 윤자당을 전송하게 하고 지신사 원숙과 자부대원 윤혜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져다 주게 하였다. 다음은 14일입니다. 하연은 가래에 관한 일에 함부로 밀지를 칭탁하였다. 저녁으로 서로 만나보는데 어째서 직접 얼굴을 보고 명하지 않고 신하를 시켜 전달하시겠는가. 또 밀지라고 칭탁한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니 하연이 참으로 실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를 파직하였으니 다시 논하여서는 안 된다 하자 허지가 아뢰기를 가래에 관한 일은 상왕전하께서 만세의 계책으로 여겨 의정부 6조와 상의하고 옛 제도를 참작하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연은 내신의 수장으로서 대의를 고려하지 않고 도리어 밀지라고 칭탁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해서 안 됩니다. 하였는데 주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박만, 정용수 등의 죄를 법에 따라 처결해야 한다고 상소하다. 사헌부가 상소하기를 신들은 모두 재능이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사헌부의 간직을 맡아 선을 건면하고 악을 바로잡기 위한 간언을 조금도 올린 적이 없으니 정사를 시작하는 초기에 치세를 원하시는 성상의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소원은 반역을 저지르고 임금께 불충한 신하들이 성조에 구차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만, 임술래, 박문숭, 채식, 허형은 모두 상왕께서 한 지방의 병권을 위임하신다는 명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이모년 1402 태종 이의 별난을 다행으로 여겨 대뜸 기회를 타고 반란을 선동하여 뒷날의 공로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반역 행적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입니다. 정용수와 신효창은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체하였지만 멀리 반란 지역에 도착해서는 속으로 간사한 마음을 품고 반란을 관찰하면서 공로를 탐냈습니다. 만약 그들의 속내를 따져본다면 박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염치용은 고려 역적의 후손으로서 다행히도 상왕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덕분에 지위가 세상의 반열에까지 이르렀으니 진실로 심력을 다해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비를 국가에 기속할 때 도리어 간사한 생각을 품고 성상의 마음을 억척하여 감히 거짓으로 성상에 대해 말을 꺼냈으니 그 죄는 주력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직은 우의정으로 묘당에 있으면서 평소에 우호적인 감정 때문에 마침내 염치용을 처벌하자는 논의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이직은 무자년 1408 태종 8회 대사헌으로 있을 때 민무구와 민무질의 불충한 죄를 한 번도 처벌하자고 하지 않았으니 그의 생각이 충심인지 간사함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문중과 건약 등도 모함하는 말로 상황을 비방하였으니 염치용과 제가 같습니다. 김한로는 엄용하고 간사하여 임금을 속인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니 그 죄가 대역에 해당됩니다. 이숙번이 반란을 도모하려는 마음과 반역하는 기색이 말과 행동에 드러난 것은 상왕께서 직접 보신 바입니다. 황희는 문답할 때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구종수를 역적으로 보지 않고 가볍게 처벌하자고 아뢰었으니 반란을 도모하는 마음은 이숙번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밝게 살피고 공의로 결단하여 반역을 저지르고 불충한 사람들을 분명히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종묘와 사직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의정부가 이방간 부자와 방만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하다. 의정부가 상소하였다. 군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고검의 대의입니다. 해안부자는 실로 반란의 수괴이고 방만과 임술래 등은 몸소 대군의 병권을 장악하고서 조사이와 강현의 반란을 도왔으며 정용수와 신효창은 조사의와 강현의 반란을 도왔으며 정용수와 신효창은 조사의 등이 반란을 일으킬 업무를 전부 알고 있으면서 뒷날의 공로를 탐냈습니다. 이숙번과 이직과 황희는 상황의 큰 은혜를 잊고 도리어 딴 마음을 품은 행적이 이미 드러났으며 염치용과 박만중 악담을 지어내 잊지도 않은 군부의 과실을 날조하여 요포하였습니다. 이들은 군부의 원수로서 전하께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에게 명을 내려 앞서 언급한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결하여 대의를 밝히소서. 그렇게 하면 종묘와 사직에 매우 다행. 다음은 15일입니다. 의주 목사 임기년을 의금부에 가두다. 앞서 임기년이 의주 목사가 되어 사헌사를 맞이할 군정을 점검하면서 제멋대로 시몬의 수행인인 고수생 등 3인을 보냈다. 이때에 이르러 사실이 발각되자 선지하여 임기년을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상왕이 주상과 함께 노상왕전 정종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술이 그나해지자 두 상왕이 서로 부축하고 일어나 춤을 추었다. 상왕이 이명덕을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아뢰기를 이 사람은 저희 지신사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인 이엽이 안찰사가 되어 전라도로 갈 때 태조께서 제게 명하여 전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순박하고 도노하며 선한 일을 하여 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이렇게까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노상왕이 말하기를 순평군의 처남이 공안부의 행수가 되기를 원한다 하자 상왕이 원숙과 이명덕에게 말하기를 내가 치않더라 혹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대들을 잊지 말고 봉행하라 하였다. 밤이 이경이 되자 하직하고 나오다가 문 안에서 다시 술잔을 주고받았다. 상왕과 주상이 꿇어앉아 술을 올리니 노상왕이 일어서서 받았다. 주상이 채단과 채견 각 2필과 면포 50필, 포 100필을 노상왕의 궁인에게 주었다. 노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나를 후하게 위로하고 궁인에게 물품을 하사하니 내가 깊이 감사한다 하니 상왕이 아뢰기를 이것은 제가 아니라 주상이 한 일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상왕을 모시고 수강궁으로 돌아갔다.